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공의 8단계에서 꿈과 목표의 설정, 그리고 다음 뭐 했죠? 결단, 꿈과 목표 설정, 다음에 뭐 했죠? 결단, 결단을 하셔야지 명단에 나오는 말들 하죠. 네, 손유성 리더님께서 첫 번째 꿈과 목표의 설정과 결단과 명단 작성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 다음이 있거든요. 성공의 8단계에서 그 다음이 뭘까요? 만남과 주제. 다이아몬드 사장님 컨닝 시켜주시면 안 됩니다. 아, 네. 네. 시험 보는 줄 몰랐어요. 그러시군요. 컨닝 시켜주시면 안 됩니다. 원래 저 전교 1등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있습니다. 명단 작성이 되면 만남과 주제.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정말로 시작은 명단 작성이고요. 그 시작의 결실을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만남. 그렇지. 여기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어요. 만남과 초대부터 방학 설명과 팔로우까지. 이 설명을 해주실 우리 그레널드의 지적인 매력의 소유자이신 하연수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BO 하연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공의 8단계 중에서 꿈과 결단 그리고 명단 작성까지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많은 도움을 얻으시고 그리고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성공의 8단계 중에서 4번에서부터 6번, 4, 5, 6번을 하는데 이 4번, 5번, 6번은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 그 다음 팔로업 또는 팔로우 스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고 가셔야 할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안내를 해드리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냥 만남과 초대를 내가 그냥 어떻게 하면 되고 그리고 사업 설명을 어떻게 하면 되고 팔로업을 어떻게 하면 되고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이라는 것도 내가 뭔가를 이해하고 알아야 방법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려고 하고요. 넘어갔는데 이게 넘어가질 않는데요. 네, 이 성공의 8단계 중에서 사실은 지난 시간에 했던 명단 작성부터 오늘 하는 부분까지가 사실상 액티비티 루비라고 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꿈과 결단을 한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하겠다라고 시작을 하면은 원래는 이제 명단 작성부터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나서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 팔로업을 순차적으로 하게 되는 건데 이걸 지금 루비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말 그대로 루프 아시죠? 선. 그러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계속 지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도 따로 분리를 해서 볼 수가 없는 것들이고 이 연결고리들을 잘 이해를 하고 나시면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게 될 상담 그리고 복제에 대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명단 작성은 그냥 넘어갈 거고요. 만남과 초대와 사업 설명, 팔로업을 잘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를 많이 할 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돼요. 요즘 빅데이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뭐죠?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캐치하는 거죠.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만나서 인간관계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빅데이터를 내가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빅데이터를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 팔로업의 그 연쇄적인 작용 안에서 지속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내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게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는 일이거든요. 근데 눈높이를 맞추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내가 뭔가를 먼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하나도 알지를 못하면서 그냥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춘다라고 하고는 갔지만 절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로 제품이죠. 우리가 제품을 왜 이 회사가 이런 제품을 만들었지? 아까 이제 이스프링 같은 거 왜 이거를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었지?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들어낸 이런 철학이 무엇이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제품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내가 좀 다른 면으로 다른 각도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때 말 그대로 정보를 전달을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역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런 제품을 만들까?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유기업가 정신이 도대체 무엇이지? 그리고 이러한 자유기업 정신을 본받으려고 하는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아메이를 배우려고 하지? 그리고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까지 역임을 한 창업자 그리고 창업자 2세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한 일인지 이러한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를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해한 만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씩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설명을 해나가는 게 그게 바로 사실은 우리가 뒤에 가는 만남과 초대에서 중간중간 들어가는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 여기 돈 되려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놀러 온 거 아니거든요. 친목도모를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순전히 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알아보러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죠? 바로 자산 수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산 수입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면 사실 여기 안 왔어요. 그냥 다른 물건을 팔면 더 마진 많이 받는데 아메이는 마진도 없어요. 마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와서 공부하고 배우는 거죠? 그거는 반드시 자산 수입이라는 개념을 내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그래야만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왼쪽 사분면과 오른쪽 사분면이 있다라는 것도 배웠고요. 왼쪽 사분면에서 오른쪽 사분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만 많이 번다고 되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억이 생겼어요. 10억이 생기면 인생이 바뀌나요? 10억 생기면 집 사고 차 사고 뭐 사고 다 끝나요. 그런데 매달 따박따박 200에서 300 또는 500만 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산소득과 임시소득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순간부터 내가 이 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걸 내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계속 이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런데 내가 이 명확한 개념만 알면 이 답변은 어떤 형태로든지 다 내가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팀과 멘토죠. 이게 항상 저는 사업 설명을 할 때 제품, 회사, 사업 또는 보상 이렇게만 세 가지를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보상 쪽으로만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미팅장에 계속 오면은요 배울 수는 있어요. 어느 단계까지는 내가 혼자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 내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자리가 지금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교만이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과 멘토 안에서 나를
다시 현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미 다 현실 점검이 돼서 오신 분들이죠. 그런데 아메이 안에서도 현실 점검을 다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내가 아메이 사업하러 왔으니까 뭔가 되겠지? 그건 절대 되지 않아요. 아메이는 굉장히 이기적이래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여기에 맞는 보상, 그러니까 보상에 맞는 합당한 대가 지불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아메이는 절대 그 보상을 주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내가 조금만 더 배우려고 하고 조금만 더 나아가려고 하면 아메이가 무궁무진한 기회를 나에게 준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너무나 행복한 사업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의 카테고리를 정말 내가 마음속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정보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 팔로업이 조금은 더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밑에 보면 나 다 알아. 우리 안다병 있잖아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나은 건 나가 배워서 이건 알아. 근데요, 이것도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배워서 변화하고 있어. 그리고 난 더 좋아지고 있어. 이게 훨씬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충실히 겪어 나가신 분들이 계속 꿈과 결단을 갱신을 하시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지 못하시면은 업그레이드를 못하죠. 계속 머물러만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앞에 있었던 액티비티 룩 단계가 잘 이루어지려면 내가 이제 아까 회사, 제품, 그 다음 사업, 그리고 팀과 멘토 이렇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를 잘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도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이걸 분명히 알고 내가 사람들과 만나러 갔는데요. 착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는 가망 소비자예요. 이 사람이 물건을 쓰든 안 쓰든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그걸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캔디데이트라고 해서 가망 소비자. 그러니까 어쩌면 쓸 수도 있는 가망성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럼 내가 누군가를 컨택을 했어요. 그런데 소비자로 이분이 조금 바뀌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소비자라고 한다라는 거는 올 브랜드 체인지는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야기하는 제품 하나, 두 개 정도만 바꿔 쓰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치약을 바꿔 쓰셨는데 풍치가 없어졌다. 이가 안 시리더라. 그런 생각, 이야기를 하시죠. 소비자가.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감을 했다라 그래서 그분이 다른 전 제품을 다 쓰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근데 나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뭔가를 수긍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사업까지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애용 소비자도 마찬가지죠. 이 소비자 단계, 그러니까 올 브랜드 체인지가 아닌 그냥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선에서만 내가 물건을 픽하시는 그런 소비자들에서 한 단계가 넘어가면 바로 애용 소비자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애용 소비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아메이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아메이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나 이런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이미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메이라는 회사는요. 뉴트릴라이트나 아티스트리 같은 걸 제품을 하나를 만들어낼 때는 보통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돼요. 왜 그러냐면 제품을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는 우리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내지 않아요. 무슨 이유든지 이유를 찾아서 그 아이템을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면 원료부터 시작해서 그 원료도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원료를 처음부터 다시 다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한 번, 두 번의 그런 테스트가 아닌 수십만, 수천만 번의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어떠한 결과적으로 이제 결과물이 나오면은요, 그걸 출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대학교 연구소에 보내요. 보내서 또 다시 검증을 해요. 그러면 아메이가 뭘 한 거죠? 스스로 자기 제품을 퀄리파잉 하는 거예요.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 제품 좀 봐줘. 그러면 대학이라는 곳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리고 일말에 그 봐주는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비판이 다 쏟아져 나오죠. 그럼 그걸 다 수용을 해요. 수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품을 다시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손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지. A형 소비자는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면 기대를 하죠. 아, 이거는 또 어떻게 만들었을까? 너무 빨리 써보고 싶다. 그런 A형 소비자까지 오는데요. 우리가 소비자에서 A형 소비자까지 가는데 역시 여기서도 사업자로 우리가 착각을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을 해야 할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내가 저기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내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볼 때 아, 쟤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팀과 멘토를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스폰서와 상담을 하고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들을 세세하게 상담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됐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폰서님은 아니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뭐지?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교정을 해야 되는 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상대방이 이해하고 있는 눈높이를 내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이해하고 있는 눈높이를 전혀 파악도 하지도 못하고 계속 나 혼자 떠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언젠가는 왜 자꾸 나를 피하지? 왜 자꾸 나만 가면 시간이 없다 그러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과 맞춤으로 눈높이를 하려면 나 자신이 먼저 점검을 계속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애용 소비자에서 프로슈머가 가게 되면 프로슈머들은요 어떤 소득이 자기한테 없어도요 막 알려요. 야 이거 좋은데 너무너무 좋아. 한번 써봐 알리죠. 프로슈머가 뭐죠? 생산자와 소비자를 합쳐놓은 건데 이들이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프로슈밍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프로슈밍을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이 너무 좋고 회사의 철학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런 점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알리면 뭐가 좋죠? 그 사람도 좋거든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너도 좋아.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게 프로슈머들이 하는 거고요. 그 단계에서는 사업자로 넘어갈 확률이 거의 99%다. 그렇죠? 그러니까 캔디데이트에서 사업자까지 넘어가는 과정을 한번 나는 어땠나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스텝 4의 만남과 초대를 조금 방법적인 부분을 하나씩 짚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목적이 없이 만나야 돼요. 내가 쟤를 좀 사업을 시켜봐야겠다. 아니죠. 누가 그러죠? 나도 처음에 안 그랬는데 우선은 가볍게 나는 아메이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가볍게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홈미팅. 홈미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많이 모여서 하는 게 홈미팅이 아니고요. 1대1의 만남도 홈미팅입니다. 그러면 그 홈미팅을 많이 늘리게 되면 내가 많은 빅데이터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충분한 홈미팅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멘토십을 통해서 내가 나의 진심 어린 스토리를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제품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더블엑스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 더블엑스 진짜 좋더라. 이거 쓰면은 뭐가 좋고 뭐가 좋아. 그냥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내가 더블엑스를 내가 우리 동네 아는 언니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언니가 나한테 자주 한 번씩 찾아오면서 제품을 좀 알려주더라고. 그런데 그
그 제품을 얘기를 듣고 마침 우리 남편이 항상 피곤하다고 해서 한번 먹여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먹였는데 너무 좋대. 되게 좋대. 자, 그럼 여러분 여기는 뭐가 있죠? 그냥 내가 좋은 거예요. 야, 너 좋으니까 써봐. 이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이게 뭔지. 그냥 내가 좋다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들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사업하실 때는 모르겠는 거죠. 내 스토리를 뭘로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스폰서님과 상담을 해보시면서 저는 무슨 스토리를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야기를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스폰서가 또 진솔한 대화를 많이 나누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내가 모르는 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잠재력을 끌어내주는 게 바로 스폰서의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는 눈이 완전 달라져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변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알고 있는 암의 정보를 좀 파악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꼼꼼히 내가 정리를 해봐라. 왜냐하면은요, 누군가를 만나면 그날 다 잊어버려요.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는 그 순간 나는 다 백지 상태로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헤어지면서 바로 노트에다가 그분에 대한 거를 조금 적어 놓으면은 다음에 만날 때 어때요? 그 사람의 나한테 했던 이야기를 난 다시 리마인드해서 보니까 그 다음에 만나서 얘기할 때 너 지난번에 그 얘기할 때 너 얘기했던 그거 어떻게 됐어? 뭐 무슨 일이 있다며? 그러면 그분은 그런 것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니? 이러죠. 그게 뭐 작은 거일 수는 있지만 소소한 감동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래요. 전화를 하면서 그분에 대한 정보를 적어놓은 거를 보면서 전화를 하죠. 왜냐면은 내가 잊어버리니까. 그러면은 내가 놓치지 않고 그분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그 점검한 내용을 업라인과 상담을 하시는 거죠. 반드시 상담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계속 해온 방식대로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고 변하는 게 없으면은요, 오늘 했던 거 내일 또 하고, 또 내일 했던 거 그 다음날 또 하고, 맨날 똑같은 걸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변화도 없이 가게 되면 상대방과 나의 만남이 더 이상은 지루해지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스폰서님 저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10분 이해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런 생각을 저렇게 질문과 답을 통해서 생각을 업그레이드를 시키시고요. 항상 내가 머릿속에 둬야 되는 게 내가 어느 핀 레벨에 올라가는 거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 도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느 핀 레벨에 딱 도달을 하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목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핀 레벨에만 내가 목숨을 걸게 되면 인정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그 레벨에 올라가지 못하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여지없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하시다가 마시는 분들이 그런 안에 심지를 굳게 가져가지 못하시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와이도 없고 그리고 철저히 사업이 보상 플랜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순간순간을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매일매일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것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핀 레벨이 아닌 도전을 하는 것이 바로 사업가의 자세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지속적으로 변하고 바뀐 것을 이런 스토리들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더블엑스의 스토리는 10년이 지나도 똑같이 쓴다? 말이 안 되죠. 그건 경험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빅데이터를 수도 없이 만들어서요. 경험치를 엄청 많이 늘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을 그 상황을 상대방을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경험을 계속 전달을 하다 보면요. 사실 결국 최종 목적은 뭐냐면요. 내가 이분과 멘토의 만남을 성사시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는 내 모습으로는 부족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스폰서님 좀 만나볼래? 이게 아니고요. 얘가 계속 홈미팅을 하면서 아까 저런 경험과 스토리를 나누다 보면 아까 내가 얘기한 게 제품, 사업, 회사 이것뿐만이 아니라 팀과 멘토 이야기도 분명히 하게 되겠죠. 그러면 관심을 가져요. 야, 네가 얘기했던 그분은 어떤 분이야? 나 궁금해. 한번 만나고 싶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 우리 스폰서님이 좀 바쁘셔서 내가 한번 시간을 꼭 내볼게. 바쁘시잖아요, 스폰서님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내를 해서 만남을 성사시키도록 하는 게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남과 초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전달할지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멘토십 안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 5번째 스텝은 사업 설명이에요. 사업 설명은 만남과 초대가 잘 이루어진 이후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4가지 카테고리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처음에 사업 설명은요, 미팅을 이런 자리에 초대를 해서 보여줄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직접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째는 만남과 초대의 과정에서 내가 홈미팅을 하면서 뭐 오늘은 사업 설명이야 이게 아니라 계속 이야기 스토리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제 사업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분이 듣다가 야,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최고의 사업 설명이죠. 뭐 내가 재벌이 되고 뭐 1년에 뭐 10억을 벌고 우리 이런 거 말하고 왔나요?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근데 그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돈의 액수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본인들이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토리식으로 들어가시면 좋고요. 아메이가 이런 거였어? 나 진짜 몰랐는데? 이러한 반응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들 아메이 어떻게 알고 계시죠? 그거 뭐 사람들이 요즘은 사실 피라미드 다단계 얘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냥 그거 하기 되게 어렵대던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나가서 그러면은 안 어려운 일 있나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렵고요. 돈도 안 돼요. 그런데 아메이는 내가 한 만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회를 준다라는 게 다른 밖의 사업과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눈치를 채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고요. 스토리 사업 설명은 요 4가지 카테고리를 잘 활용을 하시면 반드시 나와요. 그죠? 왜냐하면 제품 우리 써봤죠? 그리고 회사 우리 많이 공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업 설명 맨날 듣죠. 이 사업에 대한 보상 플랜 그리고 팀과 멘토 여기까지가 연결이 되어졌을 때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로는 팔로우업과 팔로우스루가 있는데 팔로우업은 그냥 우리 한국말로 하면 후속 조치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후원을 하는데 그냥 한 번만 딱 얘기하고 온다고 되나요?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이 사람이 아메이를 알아가게끔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도 역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관계와 신뢰 형성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요 아메이 죽었다 깨도 못해요. 그죠? 아메이는 인간관계 사업이야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는 결국은 내가 사업하기 정말 좋은 적합한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변화를 하는 주체는 첫 번째 나. 그 다음에 내가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걸 본 사람이 따라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연쇄적으로 나가게 되면 그게 큰 네트워크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상대방의 눈높이 맞추기 정말 중요한 부분 아까 말씀을 계속 드렸고 내가 할 말보다 경청하면서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깊은 대화를 좀 나눠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무슨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다시 꿈과 결단 처음으로 다시 가서 Why am I를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1스텝부터 8까지 순차적으로 가는 이 순서가요. 어느 하나도 스킵되면 안 돼요. 스킵되고 나는 지금 빨리 사업해야 되니까 빨리 우선 명단 작성하고 만나러 가자.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해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 달에 여러분들이 1000만 PB 어떻게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달도 세 번째 달도 1년, 2년을 1000만을 계속 만들려면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판매로는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들이 이거 역시도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팀과 멘토 안에서 그리고 홈미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배워야 할 점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런 거였구나. 같은 말이었는데 똑같은 말이었고 나 분명히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는 갑자기 전구가 뻥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내가 성장을 해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친해지다 보면 서로 단점이 보이게 되죠. 이거는 소비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파트너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 내가 내 생각으로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상담을 통해서 넘어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나 혼자 그냥 생각하고 내 혼자만의 생각으로 대충 넘어가게 되면은 분명히 어느 순간 가서는 내가 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받으면서 팔로우업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관계하는 사람은 오늘로부터 데이 원이다. 아까 처음에 제가 눈높이 그 사람의 레벨을 소비자부터 사업자까지 쭉 올려놓은 게 있었잖아요. 이게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빨리 찾는 게 내가 중요한데 항상 성급한 거죠. 내가 오늘 하루 만났으면 다음번에 갔을 때 바로 그냥 소비자를 생각하시는 분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항상 매일매일 만날 때마다 그날이 데이 원이다. 그러면 데이 원이면은 어떻게 하죠? 하나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좀 귀찮으신 분들 또는 너무 성급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단계 한 개에서 지금 왜 이렇게 모르지?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거든요. 그거는 그분의 레벨이 거기 레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죠. 절대 저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 원이라는 거 항상 잊으시면 안 되고 중요한 건 이제 멘토의 흐름을 받아서 내가 이 팔로우업을 정말 유연하게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짜 끈을 놓지 않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액티비티 룹을 요거죠. 4가지 이제 명단 작성부터 시작을 해서 만남과 초대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쭉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 설명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나만의 사업 설명 스토리를 꼭 가지시고요. 그리고 나서 팔로워 스루를 같이 이행을 하는데 정말 세밀하고 촘촘하게 들어가는 게 여러분 사업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 나는 새로운 명단을 자꾸 또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명단이 없으면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명이라도 2명이라도 새로운 사업 명단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다시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 팔로우 스루, 팔로우업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사업 성장의 가장 큰 키다. 이거를 좀 알시면 좋을 것 같고 부자들은 사람을 만날 때요. 목적을 가지고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나면서 그 빅데이터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이분들의 마인드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말하는 왼쪽 4분면 그러니까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요. 당장의 목적에 연연을 해요. 그렇지만 오른쪽 4분면인 B 4분면과 I 4분면
그러니까 사업자와 투자자의 마인드를 가진 부자의 마인드에 있는 분들은 만남 자체가 그냥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매일 사람을 그냥 만나는 거예요. 매일 만나고 목적 없이 만나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목적 없이 만났으니까 아무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사업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아메이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 오픈을 했죠. 그리고 내가 아메이의 스토리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 사람과의 대화 안에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조금씩 그 사람의 생각도 끌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처 생각 못했던 것도 같이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인 이 만남이 점점 발전해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만남이 발전이 되면 사업이 발전이 돼요. 네트워크는 발전이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사실 액티비티 룹을 여러분들이 그냥 따로따로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는데 이거는 하나의 루프가 되는 거고 절대 따로 보지 마시고요. 항상 같이 생각하시면서 4가지 카테고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거라는 생각하고 행복하게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하연순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하연순 리더님의 강의는 하나도 빠뜨릴 게 없죠. 네, 제가 옆에서 제 자리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시죠?